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부가가치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요. 부가가치의 먼저 의미입니다. 부가급여란 한마디로 복리후생이에요. 근데 복리후생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경상화폐임금, 이게 뭐냐면 월급처럼 통장에 꽂히는 돈이란 뜻이에요. 경상화폐임금 이외에 현물보상,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사용하면 갚아주는 거예요. 현물 보상이나 아니면 연기된 보상, 예를 들어서 퇴직금 같은 거요. 현물 보상이나 연기된 보상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경상화폐임금 말고 경상화폐임금 이외에 1번 현물 보상이나 2번 연기된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부가급여의 종류요. 연기된 보상에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이 있고요. 나머지 각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교육훈련비, 학자금 보조, 차량 제공, 사택 제공, 각종 유급휴가, 그러니까 다 복리후생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부가급여의 종류입니다.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요. 첫 번째,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조세나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요. 정부가 임금을 규제하거나 임금을 통제하는 시기가 되면 정부 임금 규제의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임금 통제 시기에도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할 수는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요. 인사관리 수단으로 써서 근로자의 충성심을 유도해내고 내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요. 근로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고요. 연금 및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고, 요 연금 및 퇴직금은 마찬가지로 절세 효과도 같이 주죠. 그리고 또 현물을 받을 때는 대량 할인된 가격으로 현물을 받아요. 그래서 대량 할인된 현물가치 이익이 있습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척도 세 가지요. 우선 척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척도는 어떤 특성을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숫자로 표현해 주기 위한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 쉬워요. 그냥 공부를 잘한다라는 개념을 그냥 얘기하면 얼마큼 잘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거를 등수 척도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3등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그게 바로 등수 척도로 공부를 잘한다라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척도입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에는 세 가지 척도가 있어요. 일반 직업 분류, 기본 흥미 척도, 개인 특성 척도요. 영어도 기억해 주면 더 좋지만 이거 안 쓰셔도 점수를 깎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반 직업 분류 척도는 기본적으로 홀랜드의 6가지 주제를 그대로 다 척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수검자의 흥미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기본 흥미 척도는 일반 직업 분류에다가 특정한 흥미들로 또다시 세부 척도를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흥미들로 세분화시킨 것, 그게 바로 기본 흥미 척도고요. 세 번째, 개인 흥미 척도요. 개인의 어떤 업무 스타일, 업무 유형 혹은 학습 스타일, 학습 유형 등 모두 4개 척도를 더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 이걸 통해서 일과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어떤 스타일, 어떤 방식을 선호하고 편안하게 느끼는지 그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다시 최종 정리하면 일반 직업 분류, 기본 흥미 척도, 개인 특성 척도입니다. 저는 이거를 일, 개, 미라고 외웠어요. 일반 직업 분류, 개인 특성 척도, 기본 흥미 척도. 그래서 일개미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결정 요인은요, 내용들을 쭉 보시면 다 상식적이에요. 하나도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무려 우리가 6가지나 적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분할시켰습니다. 나눠서 외우면 훨씬 쉬워요. 첫 번째는 가사와 육아 그룹, 두 번째는 소득 그룹, 세 번째 고용 환경 그룹, 마지막으로 교육 수준에 관련한 내용, 이렇게 4가지 그룹으로 분할시켜서 나눴고요. 이 전체 내용은 여성 경제 활동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만약에 여성 기준을 올린 쪽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에 반대로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사와 육아에 관련해서는 자녀 수가 증가하면 여성 경제 참가 떨어지고요. 가계 생산 기술이
후돼서 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마찬가지로 여성경제활동 참가가 떨어집니다. 소득이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경우 혹은 배우자 소득이 많거나 증가하고 있는 경우 여성경제활동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고용 환경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서 육아시설 등이 부족하면 여성경제활동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고용시장이 경직돼서 시간제 근무제나 단시간 근무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여성 참가 떨어집니다. 교육 수준이요. 선진국의 경우 여성 교육 수준이 낮을 때 여성 경제의 참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사 육아 그룹, 자녀 수의 증가와 가계 생산 기술의 낙후,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경우와 배우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고용 환경,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경우, 그 다음에 고용 시장이 경직된 경우, 마지막으로 교육 수준,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낮을 때입니다. 여성 직업 복귀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이요. 첫 번째는 성 역할과 직업적 고정관념이요. 여자에게는 이런 직업이 어울리고 저런 직업은 안 어울려 라는 고정관념이요. 두 번째는 낮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가사 전담을 오래 하다 보면 효능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일과 가정에 대한 다중 역할이요. 일과 가사를 다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요. 마지막으로는 수학과 과학기술 영역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흥미와 회피, 이 부분도 동기 영향 요인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의 목표 파트입니다. 쉐르츠와 스토운의 상담 목표, 직업 상담의 목적 5가지, 그리고 기즈버스 크라이티스의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사항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업 상담의 목적 5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쉐르처에서부터 기즈버스 크라이티스까지 통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쉐르처와 스토운의 상담 목표, 그리고 상담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부분에 대한 모범 답안을 설명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교재 모범 답안을 통해서 손으로 익히는 과정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 5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을 공부하기 전에 일반적인 상담, 직업 상담이 아닌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를 알고 구분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쉐르츠와 스토운이 말하는 상담의 목표요.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시키고 행동 변화를 촉진하고 개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부분이에요. 자, 이건 직업 상담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담이에요. 자, 이것이 직업 상담이 되면 거의 1대1로 같이 변화합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이요. 문제 해결이 뭐죠? 결국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거고요. 직업 문제를 똑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즉 자기 인식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업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시킨다는 건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키는 거고요. 효율성 향상은 정보 탐색 및 활동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자기를 성장시키는 능력을 기르는 것, 능력 기르기 바로 효율성 향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직업에 대한 가치관, 태도 형성, 직업 선택에 대한 책임감, 즉 직업 문제를 증진시키는 거죠. 바로 이게 정신건강의 증진에 1대1로 매칭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답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온 길에 기즈버스의 직업 상담의 목표, 바로 처치와 자극, 예언과 발달, 그리고 결함과 유능이 있고요. 크라이티스의 직업 상담의 목표, 바로 문제 해결은 바로 직업 선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의사결정 능력 동일하고요. 일반적 적응의 고양, 자기를 성장시키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 능력 제고, 능력을 키우는 것,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 다 같은 1대1로 매칭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기억하시는 게 훨씬 수월한 방법입니다. 쉐르츠와 스톤이 제시하는 상담의 목표요. 일반적인 직업 상담의 목표인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 요거는 기억이 쉽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추가로 외워주셔야 돼요. 첫 번째, 행동변화 촉진, 개인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정신건강의 증진입니다.
상담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5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보통 4가지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위에 3가지는 상식적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실현 가능해야 되고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요. 목표는요. 상담자, 내담자가 아니고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됩니다. 즉 상담자가 기술적으로 뭔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상담자가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목표를 삼으면 상담 목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담자의 가치를 반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는 가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데 내담자가 아무리 돈을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원양어선을 타세요. 이렇게 목표를 삼을 수 없죠. 바로 내담자의 가치를 반영해야 되고요. 생애 단계를 고려해서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대한테는 진학이 굉장히 중요한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70대나 80대한테 진학을 목표로 삼는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상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